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월호 참사 네. 10일주기 되는 날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참사 원인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해양심판원 결론이 알려졌네요. 네, 세월호 참사는 11년 전 오늘 발생했습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보건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건을 재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 사건 사고가 이 법원의 판결을 받듯이 해양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작성된 이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데요. 재결서에는 이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또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거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즉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본 건데요. 심판부는 선체를 증축 또 개축하면서 무게중심이 높아진 탓에 복원성이 완전히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고가 일어났던 청해지 해운이죠.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네, 청해진 해운은 목포 해심 재결서에 승복하지 않고 네. 즉각 중앙해심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박한결 3등 항해사도 과실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다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목포 해심 특별심판 심판부는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1등, 2등, 3등 항해사와 박기호 기관장에게는 면허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일부 기관사와 항해사에게는 업무 정지를 결정하고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요. 현재 중앙해심은 2심을 접수한 상태에서 심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이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수년에 걸쳐 선체를 직접 조사하긴 했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과 또 경위를 명확히 결론 내리지 않은 탓에 청해진 해운은 이 10년 넘도록 처벌을 피해왔는데요. 청해진 해운이 재심을 청구하기는 했지만 네. 이번 재결서의 결론으로 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각종 음모론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서야 참사 원인이 그나마 밝혀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네. 박 전 대통령의 이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향후 30년간 해당 내용은 열람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진상규명은 더 어려워졌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은 어제 대통령 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단체는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구조해야 할 국민을 지키지 못한 비극으로 여전히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히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진실을 밝히는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대한 논란은 현재 윤석열 씨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관 업무가 현재 한창인 가운데 내란 관련 기록들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가운데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아쿠라비스타 자기 사저로 돌아간 가운데 경호처가 이 지하 상가에 경호 작전 지휘소 네. 이것을 차렸네요.
네, 헤럴드 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 소유주와 6개월 단기 임대 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요. 네, 예. 윤 씨의 경호를 위한 업무 공간을 확보한 건데요. 해당 공간은 윤 씨가 거주하는 동과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어서 좀 경호에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임대지만 또 3개월 뒤에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사저에 추가 이동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상 해당 호수는 미술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인사의 공동 소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해당 호수를 경호처에 임대해 준 것이 맞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고 경호처 역시 구체적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월 임대료는 1,000만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비용도 어떤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지도 규명이 필요해 그렇죠. 보입니다. 또 국가 세금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부부를 옆에서 꼭 지키고 있던 김성훈 차장 네. 결국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월 말까지 사퇴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경호처 내 최초의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고 예. 있었는데요. 연판장 사태 일주일 만이자 또 윤석열 씨 파면 11일 만에 김성훈 차장은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차장은 어제 오후 2시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달 내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 차장과 함께 연판장 대상이었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별도의 사의 표명은 나오지 않았고 현재 25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김 차장의 사의 표명이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이 윤 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확보하지 못했던 경호처 그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경호처 압수수색을 경찰이 다시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그간 책임자였던 김 차장이 계속해서 빈번히 막아왔었는데 김 차장의 사퇴로 인해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서버 확보할 수 있는지 사퇴하는 것도 사퇴하는 거지만 뭐 구속이나 일부분도 좀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대선 다가오면서 저희 뉴스픽 코너 속의 코너로 말이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선 주자 중에 좀 발언들 이런 것들 좀 짚어볼 만한 발언 또 장면을 소개해 드릴 것 앞으로 드리는데요. 오늘 어떤 장면을 준비했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이른바 앙숙이라고 불리는 네.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 예. 네, 오전 11시 반 한 전 대표가 먼저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했고 곧바로 12시에 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한 전 대표는 발표를 마치면서 나 의원은 발표하러 가면서 조우를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은 별말 없이 어색하게 악수만 나누고 각자의 갈 길을 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색한 악수도 있었지만 또 서로를 향한 또 날선 또 발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발언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누구는 절대로 안 되고 목표가 마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발언한다? 저는 이것에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아,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발언이요. 그렇습니다. 뭐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네요. 자, 날선 반응들인데요. 두 사람. 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3일 네. 채널A에 출연해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나 의원을 이정희 후보에 빗대서 직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어제 같은 자리에서 각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마저도 어딘가 좀 비슷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AI 3대 강국이 되고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되고 그다음에 중산층 70%를 이루겠다라는 의미에서 347 미래성장 비전을 제시했고요. 예. 30분 뒤에 나 의원은 잠재성장률 1%를 이루고 국민소득 4만 달러 또 앞으로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면서 145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347, 145 뭐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런 느낌입니다. 나경원 의원 사진 중에 좀 놀라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드럼통 사진 본인이 그걸 공개를 했는데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나 의원은 보시는 것처럼 이거죠? 이 드럼통 안에 들어간 채로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손팻말을 이야. 든 사진을 이 드럼통 정치 앞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진실을 말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바로잡겠다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건데요. 민주당은 야당 인사들을 수거해 영연백에 담아 처리하려던 건 윤석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맞받아쳤습니다. 아, 예. 네, 또 네. 모경정 네, 의원이네요. 모경종 의원의 또 예. 약간 패러디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영연백. 예. 네, 또 국민행복주택 팻말 아래에 있는 드럼통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고 또 이 전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소를 지은 듯한 이미지도 나경원 측은 공지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드럼통처럼 묘사한 거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피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참 어떤 의미인지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드럼통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본 나경원 의원이 한다는 게 뭐 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보기를 하고요. 자, 마치기 전에 서울 법대입니다. 동기 그 79학번 민주동문회가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 규탄한 성명서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죠. 이명춘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명주입니다. 네. 자, 서울대 법대 79학번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던데 어떻게 주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계기가 뭡니까? 그동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아니지, 전 대통령, 그 친구와 그 완규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니들이 책임져라. 아, 계속 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아이고, 우리도 참 같이 자란 사람으로서 한번 의견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완규가 또 떠서 네. 헌법재판까지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 갑자기 이제 파면되기 된 후에 친구라고 보이는 같은 학번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모습, 그게 좀 납득이 어려워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 같은데 동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 변호사님하고도 네. 어땠어요, 윤석열?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이는 서울 출신이고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뭐 이렇게 같이 많이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얼굴 보고 또 윤석열 고등학교 동기들이 또 좀 저하고 친해가지고 충암고등학교죠. 예예예 예. 그 4명이 당시 우리 동기가 있었는데 네. 3명하고는 좀 친했는데 윤석열하고는 조금 뭐 거리가 있었어요. 네. 아무튼 술 많이 드리고 뭐 말 이야기하고 그렇게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예. 그냥 보기만 했고. 그러면 네. 또 같은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 어땠습니까? 그때 봤을 때? 이완규는 계속 저도 그렇게 뭐 학교 생활에 막 나서지는 않았지만 네. 이완규 크게 나서거나 뭐 전체 그러지는 않고 좀 조용히 지냈던 친구였고 네. 그런 과정에 그냥 뭐 하다가 말하자면 그 약간의 그 당시 워낙 뭐 누구나 다 한 번씩 당하는 뭐 이런 일도 하고 네. 그랬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서 이제 이렇게 또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접촉하게 된 거죠.
진짜 한 79학번이니까 지금 거의 한 50년 지나서 그렇죠. 지금 TV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뭐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동기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아니 저희로서는 하여튼 그 80년도 전두환 그 시절이 우리 20대 초반을 작성했고 그렇죠. 창조했고 그게 지금까지 저희 삶에 결정적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네. 행동에 있어서 뭐 그렇게 입장을 미치는데 또 몇십 년 후에 동기가 또 계엄령도 선포하고 거기에 또 그 옛날의 악몽도 살아나고 이래서 정말 역사와 그 국민 전체를 위한 행동이 무언가를 좀 고민해야지 네. 자기 그 개인이나 혹은 집단 폭 좁게 해서 나라가 좀 불안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네. 뭐 개인적으로야 뭐 나는 이렇게 잘 살겠다 결심할 수 있지만 그 결심이 혼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변의 요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완규나 윤석열이가 그 주변의 어떤 그 요구는 참 엄중한 건데 맞습니다. 너무 그 가볍게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을. 그래서 뭐 이 얘기 질문이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서울대 법대 사실 뭐 지금은 로스쿨이 됐지만 가장 뭐 정말 명문이고 가장 좋은 또 들어가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과고 학교인데 요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어때요? 서울대 법대 나오셨는데? 당연합니다. 이런 비판 받아도 쌉니다. 그리고 자부심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도 자부심이 그렇죠. 있죠. 최고의, 이게 많이 조용히 진짜 좀 법조의 많은 부분들의 네, 나쁜 일도 동문들 했지만 나쁜 일요. 예, 좋은 일도 그냥 그 많은 판례들도 만들어내고 재판 그다음에 법조 생활들을 많이 이렇게 인정하는 데도 기여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행동을 해서 뭐 자기 역할들을 한 부분들도 참 많은데 당연히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이렇게 너무 나가서 네, 그 한쪽 편을 드는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참 잘못된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중에 한번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한번 얘기 좀 더 들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명춘 서울대 법대 79학번 변호사님하고 함께했고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